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검수완박 이제 뭐 사실상 이 시간이 아주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미 민주당에서는요 법안을 전부 국회에 제출해 놨고 22일 또 28일 이 사이에 이제 모든 꼼수를 다 부려가지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그래서 5월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방맹이를 두드려서 법으로 효력을 발생시키겠다. 이게 민주당의 계산입니다. 근데 이 민주당 계산이요 뜻한 대로 외형적으로 보면 굴러가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지금 현재 검찰의 분노가 아주 노골적으로 집단적인 반란 양상이 말이죠.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오전에 김호수 총장이 사퇴를 내니까 이제 사안이 더 꼬였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불만, 또 이 박범계는 박범계대로 불만,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청와대 내 분위기, 박범계 입장, 그리고 민주당 입장 이런 것들을 쭉 모아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 입장도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요 지금 현재 검찰 내부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검찰 내부에서는요 우선 이 간부들이 이제 고검장, 내일 그래서요 오전 10시에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립니다. 내일 오후 10시에 오전 10시에 대검에서 말이죠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려서 이 검수완박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내일 논의에서요 이 검수완박 반발 차원에서 고검장 사퇴 문제까지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미 지난 8일날 김호수 총장은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거부권 행사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또 면담 시청도 했고요. 그 다음에 법안을 국회가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본인을 먼저 탄핵하라 여러 차례 입장을 단계적으로 하나씩 말하자면 반발의 수위를 높여왔어요. 그러다가 오늘 전격적으로 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경과 끝에 내일 18일 날이죠. 9시 30분입니다. 10시가 아니라 9시 30분. 대검에서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리는데, 그러니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고검장, 서울의 경우에는 이성윤이, 그 다음에 수원의 경우에는 김관정, 이 두 사람은요 완전히 대표적인 애완견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성윤과 김관정 마저도 최근에 전국 고검장 회의를 김호수 총장이 주재했잖아요. 지난 8일 날이죠. 이때 이 두 애완견 마저도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대전의 여환섭, 그리고 대구의 권순범, 그 다음에 부산의 조재현, 광주의 조종태, 그리고 수원의 김관정, 이 김관정도 완전한 애완견입니다. 그리고 또 이 대검 차장인 이 박성진, 그 다음에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이분들도 있는데요. 이 조남관 원장의 경우에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대검에서 열리는 이번 고검장 회의가요 하나의 분수령, 즉 집단 반발의 강도를 우리가 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의 흐름들을 쭉 보면요 내일 고검장들이 상당히 강경론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 강경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른 게 아니라요, 이미 뭐 이제 검찰은 검찰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이 검수완박 돼서는 안 된다. 또 인수위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당선 있는 민생이 먼저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미 검찰총장 때 결정적 사표의 동의는 바로 뭐냐?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3월 4일 날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지는 이거는 뭐 너무나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이 흐름을 쭉 보면 내일 열리는 이 고검장 회의에서도요, 이 고검장들이 저는 사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런 저는 판단을 하고요. 고검장들이 이렇게 해서 집단 사퇴 결의를 할 경우에는 전국 검사장들도 마찬가지 논의를 할 것이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요 내일은 그러니까 이제 전국 고검장들 회의가 열리는데요, 내일 모레죠. 그러니까 내일 모레 19일 날은요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열려요. 이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참여 인원이 한 150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장소와 시간이 바뀌었어요. 본래는 오전에 열 예정이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19일 날 오전 10시에 대검에서 열려고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19일 날 오후 7시. 오후 7시는 뭡니까? 퇴근은 다 끝난 다음에 일을 마친 다음에 중앙지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바꾼 이유는 가급적 많은 평검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무 시간에 회의를 열면 아무래도 참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위아래 모두가 집단 반란 상태, 집단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가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대 검찰의 강대강 대치 구도가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문제가 뭐냐? 왜 그러면은 김호수 총장이 사표라고 하는 최후의 카드를 들이밀었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변심했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바뀌었느냐? 이 마음이 바뀌게 된 결정적 동의는 바로 뭐냐? 청와대가 청와대가 말이죠. 이 사표 수리 직전에 김호수 총장이 요청했던 면담입니다. 이 면담을 거부를 했어요. 면담 거부의 이유는 겉으로는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하고 그 다음에 검찰이 잘 협조를 해서 처리하라. 이렇게 해서 청와대는 손을 좀 덜 직접 개입을 덜 하는 식으로. 그래서 검찰과 민주당이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러한 입장에서 국회의 시간이다. 여의도 시간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를 안 하고 바로 청와대가 면담을 신청하니까 이거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청와대가 거부하게 되니까 이제 김호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이미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이제는 본인이 이제 책임을 통감해서 말하자면 그동안에는 책임을 통감하고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막기 위한 방안을 여러 번 단계적으로 취해 왔지만 이게 좀 더 뭐라고 그럴까요? 이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 사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정적 이유는요, 면담을 거절했다라는 데 나와요. 면담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의 큰 원인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왜 그러면 또 이렇게 사표를 낼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이 말이죠. 이제 검찰의 이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까지도 전부 경찰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김호수로서 이 검찰 총책임자로서 이게 마땅한 일이냐? 왜냐하면 자기가 수사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전부 다 경찰로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지금 이러한 입장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표를 내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갑자기 틀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검수완박법 법안 부칙 2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법 시행 후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 지검, 지청 소재지 지방경찰이 승계한다. 이 규정.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수사 중에 있는 원전 문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강제로 경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지금 김호수 총장이 18일 날 열리는 내일이죠. 이 법사위에 출석해서 현안 질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현안 질의에 나가서 입장을 이제 발표해야 되는데요. 여기에도 굉장한 또 부담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일 법사위에 나가지 않겠다. 이러한 의사표시 하나로 이 사표를 빨리 낼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검장들도 사표를 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대검 차장이 이제 권한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 대검 차장이 박선진 차장이에요. 그러면 박선진 차장이 18일 날 현안 질의 이 김 총장 대신에 나갈 거냐? 그것도 현재로서는 이 불투명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전쟁 중에 검찰 총수를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지휘부 공백 사태가 생각보다 빨리 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검찰을 지휘할 것이냐? 누가? 그래서요, 지금 일각에서는 고검장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응하는 방안,
이런 것도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대검 차장도 사의를 표명하겠다, 이런 지금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집단 반란이 말이죠, 집단 사퇴로 연결될 경우에 과연 민주당이 그대로 검수완박법을 강행할 것이냐, 아니면 후퇴할 것이냐, 이게 관심 포인트가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제정신이 들은 정당이다, 그리고 국민의 민심을 두려워하는 정당이다 라고 한다면 검수완박, 지금도 3개월 후 3개월 유예기간을 두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3개월 유예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 검수완박법의 국회 강행 통과를 막아야 된다. 그러려고 본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야당과 제대로 협의를 해서 이 검찰 수사권, 이 검수완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대내외 말하자면 요소들을 잘 감안해서 별도의 국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할 수 있는, 토의를 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 우선적으로 급하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검찰도 검수완박 이렇게 졸속으로 하지 말아라. 하지 말고 정의나 하려면은 국회 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서 여야 간에 논의를 하라. 그리고 이 공청회, 이 공론화 과정을 꼭 거쳐라. 이게 검찰이 요구하는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민주당이 과연 후퇴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검찰의 반란을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리면서 말하자면 무디게 하면서 민주당이 지금 강행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법의 졸속 처리에 이런 방침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 박범계 장관이 지금 이러한 이 사태와 관련해서요, 매우 착잡하다, 딱 한 줄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 박 장관한테 사직서를 제출하니까 말이죠, 이 김모수 총장의 사직서를 제출하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매우 착잡하다라는 입장 딱 하나를 발표했는데요. 이 박범계 장관은 지난 15일 날도 검수완박에 대해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획기적 논의 요청이나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검찰 개혁이 검찰을 망가뜨리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검찰 구성원의 아무런 대응도 반응도 없다. 오로지 딱 하나, 소위 검수완박에 대해 장관과 단 한 차례 진지한 논의와 상의 없이 바로 분규했고 그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했고, 그리고 또 이 검수완박 법안에 박범계 장관도 이름을 올렸어요. 그러면서요, 이 박범계 장관, 이 법안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당신이나 법무부의 의견이 뭐냐, 이런 이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요, 만감이 교차한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묻는다면 현재로서는 입법 정책의 문제고 입법 결단의 문제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뭐라면 직설적 표현, 즉 박범계가 좋아하는 게 직설적 표현이잖아요. 이 표현으로 검수완박법에 대한 이 찬성이냐 반대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딱 잘라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충분히 박범계 장관도 반대한다,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동훈 이 장관은요, 김호수의 사퇴 의사에 대해서요, 사표 제출과 관련해서 이건 공직자로서 형사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충정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입장을 냈죠. 그런데 이제 박범계는 매우 착잡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건 당연히 청와대에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이거를 대통령한테 사표를 수리하십시오, 아니면 수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보고 딱 잘라서 보고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제 검수완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이런 점도 물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요, 초강수를 둔 지금 김호수 총장의 사표 이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라. 그래서 한 단계 더 강하게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를 받아들여도, 사표를 받아들여도, 사표를 거부해도 굉장히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너무나 대비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사표는 수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사표를 반려한다, 이 얘기는요, 김호수 말이 맞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검수완박 하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것은 강성 친문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일부 당원들도
노골적으로 검수완박을 지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네 지지층의 결속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그래서 김호수의 검찰총장 이 사표를 수리할 수도 반려할 수도 없고 수리할 수도 없는 징태양난에 빠져 있다. 그렇지만은 지금 당장은 사표 수리를 안 하겠지만은 결국은 수리할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요, 과거 MB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올 때 최동욱 총장을 예기치 않게 추천을 해서 임명이 된 것처럼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임명하는 그런 이상한 형태의 검찰총장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말이죠, 앞으로도 상당한 뭐라 그럴까요, 정치권을 가장 뜨겁게 달구는 이슈로 남는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국회의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이 김상희 부의장이죠. 김상희 부의장이 결국은 사회권을 받아서 이거를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보다는 이 김상희 부의장이 훨씬 민주당이 상대하기는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이죠, 이 김상희 부의장의 보좌관 출신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이 김상희 부의장의 경우에는 지금 정치적인 욕심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을 노린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도요, 박 의장보다는 이 김 부의장이 당내 여론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사회권 이양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된 거 아니냐, 이러한 또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을 보면요, 우선 정의당 챙기죠. 사회권도 김상희한테 넘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의 조건만 본다면 강행 처리하는데 오히려 더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이런 지금 이 전망과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 사퇴 제출이 결국은 여권의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지금 부각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이제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이 강도가, 반발의 강도가 과연 어디까지 가느냐, 집단 사표를 낼 거냐 안 낼 거냐,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초유의 관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검찰이 말이죠, 검찰의 손으로 검찰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고위 간부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당연히 사표를 내야죠. 그래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왜냐하면 헌법 가치까지도 무시하는 검수완박이잖아요. 이거는 목숨을 걸고 지켜라,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